숨을 쉴 수가 없다.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경찰관들에게 숨 좀 쉬게 해달라고 11번이나 애원하다가 숨져간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 대배심은 그제 경찰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퍼거슨시 시위에 이은 또 한 번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미국 뉴욕 대배심에서 경찰을 불기소한 문제로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하죠. 예, 사망 사건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밀매했다는 혐의를 받은 에릭 가너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관 4사람에게 체포가 됐는데요. 경찰관들은 체포를 거부하는 가너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졸라서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너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뉴욕시 검시관은 경찰에 의한 흉부 압박이 사망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대배심은 지난 수요일에 경찰들이 경찰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을 했고 가너를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만 사고 당시 경찰이 지나친 폭력을 사용했다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동영상이 있다고요? 예, 행인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경찰 동행을 거부하니까 경찰 한 명이 뒤에서 목을 조르고 또 다른 경찰은 가너를 바닥에 쓰러뜨리면서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2명의 경찰관은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요. 또 한 명은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또 머리까지 짓누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너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렇게 11번 이상 애원했지만 경찰은 아랑곳 없이 목을 졸랐습니다. 뉴욕 대배심은 이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항의 시위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러게요. 저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두 손을 드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목을 감더군요. 예. 네. 자, 지난주에 그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도 거의 같은 이유로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이 벌어졌던 뉴욕의 경우에 수요일, 목요일 매일 밤 3,4천 명이 타임스 스퀘어 광장 같은 그런 큰 광장에 모여서 판결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워싱턴 DC, 보스턴 같은 그런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가너가 당시에 했던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지금 당장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백인들도 시위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퍼거슨에 이어서 뉴욕에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1960년대 민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이 다시 한번 불붙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퍼거슨시 보도할 때도 시위 영상을 보면은 백인들 비중도 상당히 많더군요. 네. 예. 자, 이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 불공정한 법 집행이 존재한다라고 경찰의 과잉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뉴욕 대배심 판결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퍼거슨시 사태 때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폭력에 관용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비해서는 이번만큼은 이 판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에 무게가 좀 실린 말이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인데요. 사태 진화를 위해서 연방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 정부가 퍼거슨 사태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항의 시위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단체들은 오는 13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워싱턴 DC에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민 시위, 과거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그런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사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낮췄더군요. 예, 지난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AA3에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무디스의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동일본 대지진 후인 2011년 8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의 강등이고요. 한국, 중국보다 일본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 연기로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라고 무디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성장 전략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총선이 임박해 있는 아베 내각인데요. 예. 악재가 되겠군요. 예, 바로 그런 분석, 아베노믹스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이 곧바로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나왔지만 어제 일본 언론들의 선거 예측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거의 모든 일본 언론들이 자민당이 현재 295석에서 300석 이상으로 의석을 늘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할 직후에는 당시만 해도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자민당이 한 석이라도 무조건 잃어버린 선거가 될 거다라고 썼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고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헌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압승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오직 하나, 야당의 지리멸렬 때문입니다. 네. 자, 한반도와 세계 문제에 관한 칼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예, 세계 체제론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임마뉴엘 월러스틴이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세계 체제론이라고 하면은 세계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고 중심부와 주범부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이론 혹은 뭐 인식 틀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한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한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월러스틴이라는 학자는 이 세계 체제론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국제 문제에 대한 엄청난 대가기 때문에 매달 2번 발표하는 칼럼에 상당한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 여하튼 그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얘기했다는데 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곱비 풀린 대포라는 뜻의 영어 표현 루스 캐넌 같은 존재가 미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스 캐넌은 군함의 갑판 위에 고정되어야 되는 대포인데 그게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어서 포를 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래서 바로 그 자기 군함을 공격하는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월러스틴이 묘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국제 정세에 좀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 중동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를 미국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오랜 적대 세력이었던 시리아 정권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바로 곱비 풀린 대포, 미국이 처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칼럼의 한 대목을 직접 읽어보면은 미국은 헤게모니 국가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분투 중이다. 그러한 불가능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중동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모순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미국은 곱비 풀린 대포와 같이 세계라는 배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이리저리 지금 자리를 바꾸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럼 미국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까? 예, 이 세계 체제론 워낙 대가서 보니까 큰 설명을 했는데요. 냉전 해체 후의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러스틴은 냉전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겉으로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겉으로는 으르렁거렸지만 실제로는 두 강대국이 세계를 나눠먹은 일종의 결탁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그 결탁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미국이 전략을 수정했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전략 수정커녕 2003년 이라크 침공처럼 능력도 안 되고 또 국내외적으로 지지도 못 받는 그런 전쟁을 밀어붙였다가 미국의 몰락을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공격하는 이슬람 국가가 미국의 과거 이라크 침공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산물을 없애겠다고 또 나서면서 적대국을 도와주고 있는 계속 그런 악순환의 그런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해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입니다. 예, 월러스틴이 보는 것과 다른 흐름이 분명 지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셰일 석유 개발이 곧 셰일 석유 개발로 곧 석유 수출국이 되고 또 길게 보면 중동이라는 석유지대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정치 경제적 능력 또 분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쓴다면 지위 하락이 더 빨라질 거다라는 월러스틴의 지적,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